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35분입니다. 예. 자, 12월은 이제 뭐, 하염없이 가고 있죠. 예, 하염없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 넥타이 좀 색깔 어떠세요? 어제 똑같은 분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요즘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회사 전반적으로 이제 연말이니까 또 각 직원들의 어떤 그 업무 형태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이제 생산성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치아를 해줘야 될 사람들 또는 이제 반대로 또 견책을 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할 일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또 해야 되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멘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멘토도 본업이 있을 때 멘토가 멋있는 거지, 그 멘토만 하고 있으면 멋이 없어요. 그 멘토한테 멘토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나마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듣고 하는 이유가 제가 뭐 본업이 있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동네 뭐 아저씨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맨날 옛날 얘기하고 라떼는 얘기하는데 뭐 그 얘기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듣겠죠. 또 본업이 있고 저도 이제 또 뭐 어쨌든 회사 임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경쟁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 임원 5명인데 또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여기 대주주들한테 잘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인생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임팩트 있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경제 상황은 지금 뭐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좀 해야 될 얘기가 월드컵 국가 대항전의 기원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제목을 썼어요. 월드컵 국가 대항전, 왜 하필이면 국가 대항전이었을까? 뭐 챔피언스리그 같이 뭐 클럽 대항전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국가 대항전, 월드컵 국가 대항전, 월드컵이 더 인기가 많잖아요. 뭐 챔피언스리그보다, 그렇죠? 현재는 어쨌든 그렇잖아. 국가대항전의 기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0년. 여러분 30년 전쟁이라는 얘기를 뭐 세계사 때 들었겠지만 제가 이 한마디를 말씀드릴게요. 국제 정치하고 세계사의 다른 점이 뭘까요? 국제 정치랑 세계사의 다른 점은 역사라는 것은 긴 롱텀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국제 정치라는 것은 그것을 스팟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사나 역사라는 것은 인간으로 따지면 건강의학이야. 세계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의원 같은 거야.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뭐 이런 느낌이, 계속 건강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국제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외과 의사 같은 거예요. 이걸 일단 뭐 째고 빨리 봉합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국제정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학문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옳고 그름의 학문이 아니라 그냥 왜 강했나, 왜 약했는지, 강했고 약한 거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거는 강약의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때 뭐가 있었다. 그때 문화는 뭐가 찬란했고 뭐 있잖아요. 뭐 도자기는 뭐가 있었고 의복은 어땠는데 머리 스타일은 어쨌고 뭐 신라 시대 때는 뭐 의식주가 어쩌고 세수를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역사예요. 그러면 국제정치는 뭐다? 당시에 누가 강했고 왜 강했고 그리고 강해서 누구랑 연합했고 그래서 이겼고 적구의 싸움입니다. 국가 간의 권력의 형태를 보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30년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에도 나온 얘기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질서, 지금 현재 유엔이든 뭐든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든 뭐 이 질서 있잖아요. 19세기, 뭐 18세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네 뭐네 이 세계, 이 텀이 뭐 길게 보자면 언제부터냐면 바로 1648년부터입니다. 1648년이 30년 전쟁이 끝난 베스트탈렌 조약이 체결된 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1월 30일입니다. 1648년 1월 30일 날 조인을 했습니다. 네, 1월 30일 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약간 이제 익숙한 환경을 준 것이 바로 30년 전쟁이야. 왜? 첫째, 국가가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합해진 약간 어수룩한 상태의 정치 체계를 국가 간의 어떤 뭐랄까요 정확히 주권 국가라는 개념으로 나눠진 계기가 된 게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618년부터 시작한 거죠. 30년 전쟁이니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진행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을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사실 이제 월드 오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헨리 키싱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키싱저. 저도 이제 참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읽었고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유태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인, 리차드 닉슨의 국가 외교안보 보좌관. 리차드 닉슨이 닉슨이 정말 좋아했던 총애했던 사람이죠. 정말 보수주의자. 뭐 조지 소로스네, 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보수주의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다 보수주의라 생각합니다. 진보적이라서는 돈 못 벌어요. 근데 그 헨리 키신저가 월드 오더라는 그 책, 저는 지금 그걸 원문으로 읽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월드 오더, 세상의 질서는 30년 전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30년 전쟁의 끝 베스트탈렌 조약이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스트팔렌. 독일의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은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지형에 것이 대부분 다 독일에 많아요. 아우구스부르크도 결국은 이제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나온 평화협정의 개념인 거고,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나서 아우구스부르크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이름은 꼭 한번 알아둘만 해요.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름이 페르디난트 2세예요. 페르디난트 2세. 페르디난트 2세.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2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전을 시작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신교하고 싸움이에요. 구교와 신교, 카톨릭 황제, 카톨릭을 믿는 황제하고 황제군과 그리고 신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종교개혁 있잖아요. 뭐 칼뱅이네, 뭐 루터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들과의 한판 전쟁. 그러니까 국가 간에 엄청난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그때 이제 황제 측에 이제 섰던 사람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 안에 있는 여기 독일 군주들도 이제 중에서 황제를 따르던 국가들이 있고, 당시는 이제 독일이 지금처럼 이게 국가로 되어 있지 않고 한 300개 정도의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 지역 전체가 중부 유럽이라고 하죠.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가 그 중부 유럽에서 미들 유러피언. 그러니까 우리가 중부 유럽이 이제 그때만 해도 나라가 없었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독일까지 딱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그만 공국들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느슨한 연방제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연방제의 형태를 신교를 믿는 국가들, 당시만 해도 이제 스웨덴, 덴마크, 그 다음에 어디예요? 프랑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제측 오스트리아 쪽을 이제 싫어하는 이런 쪽이었어요. 더 엄밀히 따지면은 독일어를 하고 있는 민족들을 이제 포위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독일어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독일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히틀러도 나중에 제3제국이라는 것을 막 설파하잖아요. 그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제1황제 오토 1세, 응? 그리고 프리드리 2세, 여기를 이제 상당히 추모한단 말이죠. 바바로사에서 러시아를 침공할 때 이제 전쟁 이름을 프리드리 2세의 바바로사, 예, 붉은 수염 바바로사를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독일 제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란 나라, 독일 연방이란 독일어를 쓰고 있는 국가들, 조그만 소국들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 합쳐진 국가를 스웨덴과 덴마크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국가들이 이제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저기에서 지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폴란드는 나라는 지금 그때 없었지만 폴란드가 이제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월드컵의 그 모양의 시초입니다. 모양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유럽이라는 곳이 왜 그 월드컵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축구 컴피티션을 만들어서 열광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그 체제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전쟁했던 것이 1, 2차 세계대전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슬로바키아라든지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쪽에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로비아, 예? 우리 유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고가 지금 갈라져가지고 크로아티아가 됐죠.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지금 오늘 저녁에 아르헨티나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말하자면 황제군이에요. 예. 유고슬라비아 안에 체코슬로바키아랑 유고슬라비아가 있고, 유고슬라비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르비아, 보헤미아, 또는 크로아티아, 트란실베니아, 이렇게 다 지금 오스트리아 안에 붙어 있다. 동유럽은 거의 다 오스트리아 안에 붙어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안에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독일 연방까지 다 오스트리아 황제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일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스웨덴하고 프랑스하고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싸우는 그런 역사가 바로 30년 전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이거 그냥 저희가 세계사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비즈니스를 하시든, 아니면 어디 미국 놈들하고 뉴욕까지 유럽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 할 때 월드컵이라는 것이 기원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한 30년 전쟁에서 기원한 것이다라고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유럽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지식인들만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 해주는 게 바로 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어디 나무위키에 그런 데 없어. 월드컵이랑 30년 전쟁이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 왜?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 안에 들어가거나 다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을 보면 그냥 단편적인 내용만 쭉 써놓은 거예요. 네. 아직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제대로 번역을 해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지식들이야. 근데 제가 지금 복합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지. 얼마나 좀 금과 옥조 같은 얘기인지 몰라요. 30년 전쟁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무위키라든지 또 다음 백과라든지 많아. 근데 아마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왜? 이름 외우기 바빠. 일단은 페르디난트 2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1618년에 시작한 이 전쟁이 1648년에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명심해 주면 돼. 토마스 홉스라는
저자가 쓴 그 영국의 계몽주의 학자죠. 토마스 홉스. 근데 계몽주의 학자가 쓴 리바이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651년에 있어요. 1648년에 여러분들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사가 되면서 근대 유럽의 시초가 이루어진단 말이지. 1648년에 근대 시초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국제법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국가와 국가 간의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기 시작하는 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영국 작가, 뭐 몽테스큐에, 프랑스의 몽테스큐에든 뭐 존 로크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토마스 홉슨 이런 계몽주의 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사상적 뒷받침을 해줄 만한 그런 책들을 써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가? 국가라는 것은 무언가? 국가한테 왜 주권을 우리가 허용해야 되고 왜 대중들은 어떻게 모여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근데 이제 토마스 홉스가 그 얘기를 한 거죠.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지금 신도 우리가 부정했고 이미 30년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신정 정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 이후에부터 일어났던 우리가 교황이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아니라 교황이 부여한 그 지주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정치와 종교를 다 그냥 쥐고 강요했단 말이죠. 기본권을 억압하고 침해했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호히 우리는 배격한다. 이게 이제 신교도들의 주장인 거지. 그럼 그걸 대체할 만한 권력이 뭐냐? 그건 바로 국가다. 종교가 없어진 곳을, 종교가 있었던 권력을, 그리고 권위를, 종교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서버린이라는 거야, 서버린. 여러분들 영어로 서버린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제규어, 제가 예전에 타고 다녔던 제규어의 이름이 서버린입니다. 주권.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을 결국은 종교의 권위, 어서리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서버린이라는 주권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고, 그걸 부여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바로 사회계약서이라는 거예요. 사회계약서. 대중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테스큐의 상권분립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없었으면은 30년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존 로크도 못 보게 되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회가 판이 펼쳐져야 이 지식인들이 뭘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흐름이지만 국제정치라는 것은 계기예요, 계기. 흐름이 아니라 계기. 역사라는 것은 강이고 국제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입니다. 고깃배라는 거지. 실제 거기서 뭐 강에서 고기를 안 잡고 가만 놔두고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고기를 잡든 그물을 치든 낚시를 끌어올리든 뭔가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국제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컵이라는 것은 그 30년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향수야. 30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어디 절대 교황이라든지 바티칸 교황이 그리고 봉건주의 여기서 우리가 신음했던 것들에 대해서 국가주의라는 것이 이제 나오면서 근대 국가의 개념이 성립되고 그러면서 상권분립이라는 어떤 그런 인간의 기본권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대 사상가들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을 쓰게 되고 법의 정신이라든지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 30년 전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바로 국가 축제가 바로 월드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드컵을 보면 어떤 때 보면 막 2차 세계대전을 형성한 것 같기도 하고 1차 세계대전을 형성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1차 세계대전도 결국 세계대전이고 유럽의 대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유럽에서 일어난 세계대전이에요. 다만 그게 시초는 아닙니다. 월드컵의 시초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에 예를 들면 세르비아도 한 표, 크로아티아도 한 표, 브라질도 한 표, 스위스도 한 표, 누구나 다 동등한 권한이 있는 거야.
동등한 권한이 있고 그들이 각자가 내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어떻게 보면 뭐 황제라든지 신성 로마적 황제가 하지 마라 그래서 뭐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덴마크면 덴마크대로 한 표가 있고 스웨덴대로 한 표가 있는, 그걸 처음 경험했던 것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국가의 어떤, 요즘에 얘기하는 유엔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또 국제연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됐던 것도 맞고, 그리고 우리의 1차 세계대, 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패권국이라는 어떤 영국 대영제국이라는 어떤 패권국을 어떤 기존 레짐을 깨면서, 야, 이 레짐을 깰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국가 간의 세계대전이에요. 그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의 패권이 약해지고 또 다른 패권 국가들이 일어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독일이 일어나고 싶었던 거죠.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다 일으켰잖아요. 그 독일이 영국 중심의 어떤 그 세계 질서, 유럽의 질서가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또는 프랑스 중심의 그런 질서가 싫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프랑스의 어떤 그 가혹한